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1월 9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해서 좋습니다. 저 집입니다. 서재인데, 뭐 서재라기보다는 저 컴퓨터 치는 방입니다. 이 뒤가 잘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요새 눈물로 지새는 정치권이라 그러면 좀 감성적이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1987이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사진을 찍고 하니까 야당에서 그것은 쇼다, 영화 볼 때 옆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게 너무 연출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눈물을 잘 흘리는 것 같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 그 유족들을 문상한 다음에 돌아오는 차중에서도 눈물을 흘렸다고 그 박수현 대변인이라는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숨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울고 계셨습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 앞에 대통령은 일일이 엎드리셨습니다. 유가족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또 울먹이십니다. 국민을 위해 울어주는 대통령, 국민의 욕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엎드리는 대통령, 대통령의 진심 어린 조문 받으시고 억울한 넋들이 조금의 위로라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이 눈물을 너무 자주 흘려도 좀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릴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영화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가공입니다. 가공을 보고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다, 그것이 또 찍힌다, 그것이 또 일종의 선전 자료로서 활용이 된다, 그게 자주 반복되면 안 되겠죠. 눈물을 흘렸다가 망한 정치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72년 봄에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로 에드먼드 머스키 상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렸다가 나약하고 감정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탈락을 해버리지 말았습니다. 당시에 머스키는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뉴햄프셔주, 뉴잉글랜드 지방의 보스턴 북쪽에 뉴햄프셔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선거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 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인데, 맨체스터 유니온 리더지라는 신문에서 머스키 의원의 부인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험담 비슷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머스키는 그 신문사 앞에 가가지고 트럭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 부인을 옹호하는 가두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아주 애처가인 모양입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장면이 사진에 찍혀 보도되자 지지율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이 눈이 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머스키는 그때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눈송이가 뺨에 떨어져 가지고 눈물처럼 보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또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체스터지는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아주 막 결정타를 먹이고 말았습니다. 이 공인이 공개서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경우죠.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한 장관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 카메라가 자신을 찍는다는 것을 알자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되더니 금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은 사람들이 아주 배꼽을 잡고 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한국 대통령 중에서 눈물을 흘려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감동적인 스토리로 전해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혼자서 울고 남이 안 보이는 데서 울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울지 않고. 다만 한 번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8.15 기념사 도중에 문세광 북한의 간첩 문세광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쏜다는 게 빗나가서 옆에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금방 단하로 몸을 숨겨서 피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일어나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정확하게 중단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정하게 비치기도 했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도자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뭐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장례식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우는 모습이 잠시 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4년 12월 10일 수독을 방문하고 있었답니다. 수독에 그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이듬해 됩니다만 차관을 빌리러 간 거죠. 수독에 아주 구차한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전용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루프트한자 여객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오전 10시 40분에 박정희 대통령이 루르 지방에 있는 함보른 탄광회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탄광위에 우리 한국에서 온 광부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부근에는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니까 이 청중들이 연설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2억 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부 여러분, 간호원 여러분, 모국의 가족이나 고향 땅 생각에 괴로움이 많을 줄로 생각되지만, 개개인이 무엇 때문에 이 먼 이국에 찾아왔던가를 명심하여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을 위해 남들과 같은 번영의 터전만이라도 닦아 놓읍시다. 그 뒤에는 연설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대통령이나 이 간호부 광부들이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그때 일일이 광부들과 악수하고, 그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선물이 뭐냐면 파고다 담배 500갑을 전달하고 강당을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제가 쓴 박정희 정지에 소개된 이후에 많이 유명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에서 우리는 생전에 못 살지라도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흔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은 참 그때 세대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대가 희생하자. 그래서 다음 세대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한국인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식의 공약을 하면은 아마 당선되지 못할 겁니다. 당대에 희생하자. 우리 세대는 희생하자. 후손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선거운동하면은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러나 60년대에는 그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세대입니까? 이 박정희로 대표되는 이 세대, 1920년대, 10년대 생들,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할 때, 그때도 우리 세대는 희생되어도 좋다. 이런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사라지고 하니까 요사이는 그분들이 만든 이 근사한 대한민국,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최고다. 평균 수명은 머지않아 남녀 공이 일본을 제치고 1등이 된다.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우리가 농담을 하는 이 나라를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른바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방공자유투사들을 조사를 하고 태극기 집회에 돈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은행 계좌를 열어보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1987년 영화를 보고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 눈물이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편, 남편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눈물이 진실이라면은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이명박 대통령을 바로 옆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평창 올림픽은 이명박 대통령의 유치에 성공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과일을 따먹을 때는 누가 그 나무를 심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물을 마실 때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소위 음수사원의 정신, 이것이 눈물보다도 더 소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